자, 이제 아토피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벤다졸에 대해서 너무 또 이렇게 막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럼 뭐 세상 모든 게 다 이제 기생충 때문이라고 막 자꾸 말씀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그분들 말씀이 맞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늘 말씀드린 것처럼 벤다졸은 염증을 줄여줍니다. 몸에 당 수치 떨어뜨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콜린 같은 것들을 통해서 염증 같은 것들을 없애주게 하는 거죠. 이 부분은 암 환자분들 수치 같은 것들이 굉장히 정상화되는 걸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암 수치 정상화되고 실제로 염증 수치 같은 것들이 많이 좋아지거든요. 문제는 이겁니다. 아동한테 쓸 수 있느냐, 이거는 좀 더 연구를 해봐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벤다졸의 여러 기전 중에 제일 많이 회자되는 기전이 바로 마이크로튜뷸이라고 해서 미세소관이라고 하는 세포가 분열되거나 아니면 세포를 유지시켜 줄 때 쓰는 그 관입니다. 조그만 관, 미세한 관. 이 관이 빨리 분열하면 할수록 얘한테 공격을 당해요. 그러니까 암 같은 거는 공격을 당하는데 일반적인 세포는 공격을 잘 안 당하는 거죠. 우리 몸의 일반적인 세포들은. 그런데 이거를 과도하게 드신 분들 중에서 머리털이 빠지시는 분들이 의외로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머리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세포 분열이 굉장히 빠른 그런 세포들인 겁니다. 공격을 실제로 받아요. 어린아이라고 하는 경우는 실제로 세포 분열이 굉장히 왕성합니다. 벤다졸이 성장을 위해서 움직이는 부분을 공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가 충분하기 전까지는, 성장이 다 끝나기 전 20살 이내다라고 하면은 연구가 더 필요합니다. 아마 이게 뭐 아토피랑 연관된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뭐 땀을 내던가 목욕을 하려고 하신다면 삼소음 됩니다. 그런데 아토피 환자한테는 안 돼요. 왜냐하면 삼소음의 삼은 인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삼 같은 경우에는 보약이라고 하는데, 보약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바깥쪽으로 뭔가가 나가는 걸 막아주고 약간의 열감이 있습니다. 아토피 환자들은 인삼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처음에는 괜찮을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바로 열감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영향을 받습니다. 아토피라고 하는 것 자체가 피부가 완전히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건데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삼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게 되면은 피부가 역할을 하는 거를 방해한다는 거죠. 오히려 인삼이 들어간 삼솜이라고 하는 약은 기본적으로 너무 기운이 없는 분들한테 쓰는 감기약이에요. 아토피 환자한테는 적합하지 않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구충제를 그냥 아토피 환자들한테 이제 먹이라고 하셨는데, 저도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이제 우선은 다른 사람들이 믿게 하려면 또 객관적인 것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증명할 필요가 있어서 아토피에 대해서 실제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 실험 원대 약대랑 같이 해서 하고 있고, 암에 대해서 DCA 미토콘드리아 활성화에 대해서 활성화된 그런 암세포의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하기 위해서 지금 모 의대랑 같이 세포 실험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에 대해서, 당뇨에 대해서 효과가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험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목욕 안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목욕을 하는 이유는 갈근탕이라고 하는 약을 먹고선 온도를 높여가지고 땀을 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감기약, 그러니까 갈근탕 감기약으로 되어 있거든요. 몸이 이미 온도가 높은 거예요. 그런데 땀이 안 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갈근탕이 들어가게 되면 몸은 기다렸다는 듯이 땀을 내는 거죠. 온도가 이미 높아져 있으니까. 근데 일반적인 경우 땀이 안 나잖아요. 열이 높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목욕으로 가상의 상태를 만들어줘서 더 효과가 잘 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미 상태가 좀 나아지고 계시다고 한다면 목욕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약만 드셔도 좋아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상태 좋아지시면 뭐 약도 끊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 습관적으로 할명수 마시는데 부작용 없냐고 물어보셨는데, 부작용 없습니다. 상처는 다 나았는데 약간 까매서 이렇게 많이 탔냐고 물어본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들은 피부 안에 있는 혈관, 쉽게 말하면 딱쟁이가 안쪽에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까맣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잘못해서 자외선 같은 걸 맞게 되면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피부과에 가셔가지고 뭐 레이저 시술이든 뭐든, 아니면 최대한 햇빛을 맞지 않고 뭐 한두 달 정도 조심조심해서 피부를 잘 관리하시면 도움이 되고요.
간지럽거나 하진 않는데 손목 아물지 않고 계속 젖어 있다, 뭐 이렇게 진물 난다, 이럴 때는 소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주자주. 저는 이제 요오드 많이 권해드리는데, 요오드 같은 걸로 소독을 해서 그쪽에 이제 2차 감염이나 이런 부분들, 왜냐하면 피부가 짓무르면은 바로 이제 짓무른 거에 대한 몸에서 이제 반응을 보이는 게 바로 이제 짓무름, 물 촉촉함 뭐 이런 것들 나오는데, 거기에 요오드 같은 걸로 해서 계속 소독을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계속 은근한 가려움, 뭐 이런 짓물이나 이런 부분들은 음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관리를 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앞으로도 그 질문을 주시게 되면은 성심성의껏 답변을 남겨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프지 마시고 늘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